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32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거대한 잿더미가 됐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최악의 불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골조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불이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이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홍콩에서 최악의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000 가구, 이제 4,800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고 현재까지 44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가 지금 내부에 갇혀서 실종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망자 중에서는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갔던 소방관 1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 화재는 홍콩 도심에서 북부 교외 지역으로 떨어진 이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40년 정도가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아파트 개보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예. 이 아파트 역시도 이 재시공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밤새 수백 명이 투입이 돼서 큰 불은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진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백 명이 실종이 된 상태인데 가족과 주민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 싶습니다.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冇借我太太喺度，有㗎。佢有試過一開始嘅時候，我叫佢走，咁佢走咗出去，但係因為樓梯都係晒濃煙啊，咁佢都走唔到啦，已經黑掹掹睇唔到，所以焗住又要匿翻入個單位裏邊。 홍콩 당국은요, 화재 경보를 최고 등급인 5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5급 경보가 발령이 된 게 거의 20년 가까이 없었던 일이라는데 이남희 기자, 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고 재공사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이요. 아까 저희 보면은 아파트 외벽에 보면은 대나무 비계라고 해서요.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네. 이 대나무 비계와 공사 안전방, 초록색 공사 안전망 보이시죠? 이게 더 불을 키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홍콩에서는요. 가볍고 좀 더 가격도 싼 그러니까 철골 대신에 이 대나무 비계를 어떤 작업대에 발 디디는 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불이 한번 붙으면 네. 더 잘 붙어서 그렇군요. 이번에도 게다가 또 막 강풍까지 몰아닥치면서 10층 외벽에서 시작된 불길이 10분 만에 그 지붕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저 대나무 구조물, 대나무 비계가 더 화재를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또 잘 아는 홍콩 한인 회장을 저희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홍콩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나무 비계를. 그 이유는 일단 이동성이 편하고요. 두 번째는 값이 쌉니다. 한 32층 건물에 8개 더 있는데 1년 전부터 보수 수리 공사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대나무 비계가 아무래도 화재 확산에 좀 큰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홍콩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 화재가 커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대나무 비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타이포라는 곳의 지역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곳이 어떤 지역이길래 그렇죠? 네, 타이포는 이제 행정구역상 홍콩의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거지입니다. 이제 부유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중하층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 예. 또 노령 인구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일단 이런 닭장형 이런 밀집 구조인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제 노후 건물이라서 이 소화전 수압도 낮고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화문도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아파트의 입주민 40% 가까이가 이제 65세 이상인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났을 때 빠른 대피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고, 예를 들어 휠체어라든가 혹은 보행 보조기를 타는 그런 고령 인구의 경우에는 사실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되어 있는 이 300명 가까운 그 숫자는 대부분 이제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구조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지목되는 화재의 원인들 가운데 울리지 않은 화재의 경보기, 그러니까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속담에 재앙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노후화된 구조, 그다음에 연령대가 고령층이라서 예. 사실 그 소통이 좀 소통이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구조. 이렇다면은 바로 이 위험을 보여주는 시그널 하나만큼 정확해줘야 되는데 이 경보기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10층에 있는 거주 주민 한 명은 네. 경보기가 울리지 않으니까 소방관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야 비로소 화재가 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지 하고 젖은 수건 가지고 그 화장실로 대피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구조에다가 이 상황, 게다가 화재 경보기라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수단이 먹통이 되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증유의 대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던 건데 이게 정말 앞으로 홍콩 당국에서는 이게 두 번째 참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앞으로 이런 이제 비계라든가 이런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화재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보면 지역 주민들이요, 지금 보수 작업에 나선 작업자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이 담배불이 화재로 번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더 관계 당국의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빠른 구조와 또 수습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